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04화 블루전 리뷰 및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04화의 시작은 세턴으로 시작합니다. 쿠마의 주먹이 날라오며 세턴은 자아를 잃어버린 쿠마가 움직이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턴의 회상이 잠시 나오는데 혁명군이 말이 좋아해서 쿠마의 시체를 빼앗은 지 며칠 후 세턴은 쿠마의 자폭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이에 세턴은 의아해하며 매우 큰 충격을 받죠. 그때 베가펑크도 홀로 생각하는데 쿠마가 왜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지, 에그에 대해 본의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며 놀라죠. 그리고 장면은 다시 세턴에게 주먹을 날리는 쿠마로 전환되고 쿠마는 자신의 인생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쿠마는 세턴에게 주먹을 날리고 쿠마의 주먹에 세턴의 얼굴이 짓눌리며 섬을 가로지를 정도로 날아가 건물과 충돌하죠. 해군들은 노예인 쿠마가 오르성을 주먹으로 때린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베가펑크, 상디, 프랑키, 아틀라스로 전환되고 이들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사람들에게 탈출할 수 있도록 본인을 라보 페이지로 데려오라고 하죠. 그리고 베가펑크는 생각합니다. 쿠마는 무기 그 자체인 만큼 쿠마의 자폭 스위치는 쿠마 혼자를 파괴하지 않는군. 다만 나는 세턴의 명령에 따라 쿠마의 모든 기능을 차단하는 장치 역시 만들었다. 자폭 스위치를 누른 후에는 자폭을 안 해도 쿠마는 움직이지 못해야 하는데 이건 버커니아족의 힘은 아니다. 과거의 그들은. 그리고 쿠마는 보니를 껴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니 역시 쿠마를 껴안으며 쿠마의 기억에서 모든 걸 본 걸 기억하며 쿠마에게 고마워하죠. 그리고 장면은 루피의 체포를 명받은 해군으로 전환되고 해군들은 밥 먹고 있던 루피를 체포하려고 합니다. 다만 밥을 먹고 있던 루피는 사라지고 해군들은 의아해하죠. 그리고 장면은 쿠마의 공격을 맞은 세턴으로 전환되고 세턴은 건물의 잔해 속에서 나옵니다. 게다가 세턴은 쿠마 공격을 맞고 건물 잔해에 깔리며 오른팔과 왼쪽 불이 사라진 상태였죠. 그때 검은 불꽃이 나오며 세턴은 자신의 몸을 회복하며 오른팔과 왼쪽 팔이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턴은 다시 나타나 베가펑크에게 말합니다. 베가펑크, 도대체 쿠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이에 베가펑크는 답하죠. 그냥 사랑 때문이라고 합시다. 이에 세턴은 분노하며 쿠마를 공격하는데 상디가 세턴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상디는 말하죠. 다시는 보니에게 상처 주게 만들지 않을 거다. 동시에 프랑키는 레디컬 빔으로 세턴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말합니다. 우리는 쿠마에게 큰 신세를 진 사이라고. 그때 레디컬 빔으로 세턴의 몸을 관통하지만 세턴은 다시 자신의 몸을 회복합니다. 한편 베가펑크는 아틀라스에게 쿠마를 라보 페이지로 운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장면은 키자루로 전환되고 키자루는 프랑키를 날려버립니다. 그때 베가펑크가 키자루에게 말하죠. 키자루, 너의 심장이 오래 못 버틸 것 같구나. 참 슬프구나 키자루. 키자루는 슬픈 표정으로 답합니다. 좀 더 진한 선글라스를 가지고 왔어야 됐는데. 그리고 장면은 에그헤드를 둘러싸고 있는 해군들로 전환되고 세턴은 해군들에게 전달합니다. 에그헤드의 버스터콜을 시작해라. 해군들이 버스터콜을 준비하면 1104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분석편에서 말할 내용은 영혼입니다. 저는 최근 악마의 열매가 영혼에 깃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한 만큼 제 이야기가 설득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악마의 열매가 어디에 깃들까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신체 부위에 악마의 능력이 깃든다입니다. 신체 부위 중 대부분 사람들은 심장 혹은 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나 뇌를 생각했던 건 아마 티치 때문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티치는 악마의 열매를 2개를 먹고 동시에 멀쩡하게 살아남은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티치의 정체가 3개의 두개골이 그려진 검은수염의 적단의 졸리로저를 보고 검은 수염은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삼형제가 하나로 합쳐진 샴쌍둥이이기 때문에 즉 티치 몸에는 뇌 혹은 심장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악마의 열매를 여러 개 먹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가설이 있죠. 다만 이 가설의 아쉬운 점은 베가펑크가 개발한 신기술인 사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사물에게는 심장이나 뇌가 없습니다. 즉 사람과 같은 신체 부위가 없죠. 그런데 신체 부위가 없는 사물에도 악마의 능력이 부여됩니다.
더 나아가 부룩은 심장과 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뼈밖에 없는데도 악마의 능력을 사용하고 있죠. 즉, 악마의 능력은 신체 부위에 깃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능성은 인격입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인격이란 수술 열매 기술 중 하나인 인격 수술에서 나오는 인격일 겁니다. 저는 이 인격 수술이 펑카제드에서 공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면은 스모커와 타시기의 인격을 바꾸는 장면입니다. 로우는 타시기와 스모커의 인격을 바꾸었고 스모커 몸에는 타시기의 인격 그리고 타시기 몸에는 스모커의 인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들의 인격은 바뀌었지만 타시기는 스모커의 몸으로 능력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인격 수술을 당한 프랑키와 초파의 경우도 초파의 몸에 프랑키의 인격이 담겨 있었지만 프랑키는 초파의 몸으로 거대화를 사용했죠. 즉, 인격에도 악마의 열매는 깃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 번째 가능성, 그림자입니다. 루피는 모리아에게 그림자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루피가 능력을 사용 못한 건 아니었죠. 더 나아가 루피의 그림자가 오즈에게 갔지만 오즈는 루피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오즈가 고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냐 하시지만 이는 모리아가 오즈의 그림자를 늘린 거죠. 즉, 그림자에도 능력은 깃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영혼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가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앞서 말한 인격과 영혼이 다르냐고 이야기하겠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 수술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 이 가설에 대해서는 부룩으로 설명하는 게 좋을 텐데 부룩이 먹은 열매인 부활 열매는 죽으면 황천에서 혼이 돌아올 수 있게 되면 다시 되살아납니다. 즉, 이로 알 수 있는 건 원피스 세계관에서 황천도 존재하며 영혼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다스는 베가펑크의 대사를 빌려 원피스 세계관에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못을 박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부룩이 죽고 열매의 능력으로 영혼은 다시 돌아왔지만 부룩의 신체는 다 썩어 해골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부룩은 해골로 돌아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룩의 신체는 죽어있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부룩의 주체는 신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건 악마의 능력은 신체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설은 사물이 악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설명이 가능한데 분명한 건 고잉 메리오에는 영혼이 담겨있는 것처럼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사물에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악마의 열매가 깃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쿠마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악마의 능력은 영혼에 담깁니다. 그런데 현재 자아를 잃은 쿠마는 능력을 사용하고 있죠. 즉, 자아를 잃었어도 영혼은 남아있는 쿠마가 영혼에 깃든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사용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인격을 잃은 쿠마가 에그의 대와 보니를 구해줄 수 있던 이유는 쿠마의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주목할 건 쿠마의 자폭 떡밥입니다. 세터는 쿠마 몸에 굳이 자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즉, 이는 추후 쿠마가 자폭한다는 떡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침 쿠마가 보니를 제압하기 위해 에그에드까지 온 만큼 이는 쿠마가 세턴과 자폭한다는 떡밥일 겁니다. 그런데 쿠마가 세턴과 자폭하며 죽는다면 이제는 쿠마의 영혼도 죽을 겁니다. 즉, 도톰도톰 열매는 다시 태어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베가펑크와 함께 매지에 있던 미치광이 과학자 시저입니다. 시저는 펑크하자드에서 동물계 도롱도롱 열매 모델 아울로트를 먹은 스마일리를 죽인 뒤 스마일리가 먹은 열매를 다시 악마의 열매로 부활시켰습니다. 시저가 할 수 있다면 베가펑크는 당연히 악마의 열매 부활 조건을 알고 있을 겁니다. 즉, 베가펑크는 쿠마가 죽는다면 그 도톰도톰 열매를 바로 손에 얻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베가펑크는 도톰도톰 열매를 보니에게 줄 겁니다. 하지만 보니는 능력자인 만큼 쿠마의 열매를 먹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보니가 누군가에게 이 열매를 먹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쿠마의 열매를 아무도 먹지 않고 보니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열매는 프랑키가 먹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만들어 설명했으니 혹여나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영상을 끄셔도 괜찮습니다. 과거 SBS에서 한 독자가 밀짚모자 일당의 악마 열매 능력 이름은 일본어에서 원래의 표기법 대신 발음이 같은 다른 숫자로 표기하는 고로와 왓에 맞춘 것이고, 고로와 왓의 떡밥이 맞다면 현재 1에서 10 중 2와 9를 제외한 열매 능력자만 있는 만큼
다음 동료는 2와 9가 들어가는 열매 능력자냐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오다스는 질문에 대해 깜짝 놀랐다라고 말하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고로아세로 2와 9가 이름에 들어가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다음 동료일 거라는 추측이 나왔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공교롭게도 56, 110, 87, 43에 29를 더하면 325로 써니오의 고로아세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쿠마의 도톤 열매를 고로아세로 표현하면 2와 9가 된다는 겁니다. 즉, 밀짚모자 해석단 중 누군가 도톤 열매를 먹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분명한 건 쿠마는 자아를 잃기 전 말했습니다. 니카는 그냥 전설일 뿐이야. 하지만 만약 이 바다를 크게 바꿀 히어로가 나타난다면 난 그라고 생각해. 쿠마는 이처럼 루피가 니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며 자아를 잃었습니다. 즉, 쿠마의 의지를 잇는 보니가 루피의 동료라면 도톤 열매를 줄 명분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쿠마와 프랑키의 떡밥입니다. 예전부터 프랑키가 쿠마의 도톤 열매를 먹을 거라는 떡밥은 매우 유명했습니다. 프랑키가 기술을 사용할 때 나온 모양이 쿠마의 손바닥 모양과 비슷하다는 점. 표지에서 곰, 즉 일본어로 쿠마 옆에 프랑키가 붙어 있었다는 점. 또한 이스트블루에서 동료가 된 조로, 나미, 우소, 상디는 모두 비능력자였는데 위대한 항로 전반부에서 만난 초파, 로빈, 프랑키, 브룩 중 프랑키만 비능력자인 만큼 프랑키가 능력자가 될 거라는 떡밥일 수 있다는 점 등 프랑키가 쿠마의 열매를 먹을 거라는 떡밥은 이미 충분하죠. 분명한 건 프랑키는 쿠마와 같은 사이보그라는 것도 떡밥일 수 있겠죠. 다만 혹자들은 루피가 프랑키에게 이글이글 열매를 먹으라고 할 때를 기억할지 모릅니다. 프랑키는 맥주병이 되기는 싫다며 루피의 제안을 거절했죠. 하지만 프랑키는 감동을 잘 받는 성격인 만큼 쿠마의 진실과 함께 쿠마가 자폭하며 도톤 열매의 의지를 누군가 이어야 된다는 걸 느낀다면 프랑키는 누구보다 쿠마의 의지를 잇기 위해 도톤 열매를 먹는다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